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가을이다. 야, 벌써 물론 쌀쌀해지긴 했는데 지금이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하고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보면 정말로 혼돈됩니다. 근데 법이 뭐냐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킥보드도 받아요. 자동차도 받고 오토바이도 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무조건 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이렇게 해서 처벌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게 다 업무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택시 운전사한테만 업무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다 형사처벌할 거냐? 이거 형사처벌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좀 달리 처리하자. 무슨 얘기냐? 종합보험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돼 있을 땐 손해배상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자동차는 그리고 누구나 운전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누구나 운전하는 아주 생활의 필수품인데 그때 사고 났다고 해서 다 처벌하면 전과자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 경우에는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특례법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다만 언제는 안 돼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12대 항목 같은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그때는 처벌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두 가지인데 뺑소니 한 거. 그게 특가 도주라고 하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사고 내놓고 도망간 경우. 이거는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위험운전 취사상이라고 해서 음주가 그러니까 취소 수치를 넘을 정도까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자전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륜자동차가 됐든 킥보드가 됐든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게 해당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전제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마가 뭐냐? 차와 말이에요. 차와 말 같은 거. 이 차마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차마란 해놓고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게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 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의 동력으로 해서 도로를 운전되는 거 다 차예요. 그 다음에 우마라는 게 있어. 이거 이 가축, 우나, 소나 말. 그래서 이걸 합친 게 차마입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또 뭐냐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등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할 때는 자동차 등, 자전거 등이라고 할 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혼돈되죠?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로. 이 전체가 차마예요. 차마. 차마가 있고 그 중에 차가 있고 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 거고 자전거가 있는 거고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 등이라고 할 때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킥보드. 그 다음에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술 먹고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전거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 규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또는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서 하면 안 돼. 법상 안 되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도로교통법에. 근데 아까 여기 자동차 등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동차 등 할 때는 분명히 위에서 얘기 드린 거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킥보드도 포함되는 것. 그거 인식하시고 보세요. 금지 규정은 있는데 형사처벌을 하느냐? 형사처벌을 안 해요.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자전거든 킥보드든 형사처벌은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금을 묻는다든가 뭐 이러진 않아. 대신 범칙금은 부과돼요. 범칙금. 자전거는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3만 원. 그 다음에 킥보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벌금 이런 게 형사처벌이에요. 대신 행정처분은 또 달라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또 행정청에서 나한테 면허랑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경찰청에서 나한테 운전면허증 주니까 발급해 주니까 그래서 킥보드의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 가지가 정리가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과 부딪혔다거나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둘 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치게 했을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벌금 전과가 생기는 거야. 내가 자전거 운전하다가 그 사람이 받았는데 다쳤어요. 횡단보도 운전하다가 뭐 사고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다쳤어? 그리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갔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킥보드 운전하다가 가다가 치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거기서 술까지 먹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죽으면 안 돼요. 대신 이건 치상의 경우에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합의했으면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치료비 물어주고 빨리 합의해야 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치게 했는데 아니 이 아줌마 똑바로 걷는지 왜 이런 눈도 어디다 보고 다녀? 이래서 열받겠어요. 그 사람 날 고소했어. 그러면 과실치상죄로 나는 분명히 내가 기소가 될 수 있고 벌금을 맞을 수 있는데 근데 큰 소리 빵빵 치고 협의도 안 돼서 그 사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나 도저히 너랑 합의 못 하겠다. 이럴 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많이 다쳤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합의도 안 하고 그 개전의정도 없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뭐 그 손해도 배상해주지 않았다. 그럴 때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전과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 내가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하면 이것도 전과자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에 이게 사고 미조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 된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를 얘기하는 거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감해주기 위한 특례법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더라도 일단 내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요. 도로교통법 위반에서는 사고 미조치라는 조항을 다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미조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조치들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사고를 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인적사항, 내가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주소가 뭡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조치, 만약에 이 사람 많이 다친 것 같으면 빨리 119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구호조치 하나 그냥 가버렸다. 이 경우에는 지금 도로교통법 54조의 사고 발생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으로 이게 처벌받느냐, 특박과 도주 차량에 해당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도주 차량으로는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이거는 도주 차량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의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로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근데 킥보드는 마찬가지로 자동차랑 똑같아요. 사람 치고 도망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간다는 게요. 그냥 완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성명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 이름을 댄다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 구호 조치 해줘야 되는데 구호 조치 안 하고 도망가면 이거는 갔다가 오더라도 도주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킥보드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 이런 게 없는데 킥보드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킥보드의 경우는 차랑 똑같다. 차랑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이 퀵보드는 그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해도 음주운전 자체로는 뭐 형벌을 받진 않지만 킥보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허 취소 정지될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차량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운전 치상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굉장히. 자전거는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기 때문에 100%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 조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처벌죄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